김민재의 몸짓과 외침이 나폴리를 미치게 만든다. 코리에레 델로 스포르트는 김민재 선수가 리그 1, 2위 간의 정말 중요한 아탈란타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후 보여준 제스처에 지금 나폴리 팬들이 미친 수준의 열광을 하고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요. 기사는 나폴리가 아탈란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뒤 김민재가 보여준 행동으로 팬들은 그를 진정한 이탈리아인이라 칭송하고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 손짓만 수백 가지가 넘칠 정도로 다양한 손 제스처로 의사표현을 하는 이탈리아에서 김민재 선수가 이탈리아를 상징하는 손짓과 맘마미아라는 감탄사를 한 것을 두고 그가 완전히 이탈리아 사람이라며 팬들이 열광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일 마티노 역시 이 부분을 전하면서 이제 나폴리가 승리한 후에 김민재가 환희하는 것은 나폴리에게 행복한 습관이 되어가고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김민재의 세레모니는 팬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폴리의 축구 저널리스트 세르지오 체시 또한 나폴리가 리그 9연승 39경기 중 35득점 원정 경기 100% 승리 2위보다 승점 6점 이상 앞서는 스코어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김민재가 맘마미아라고 외친 것이 현재의 나폴리를 상징한다 표현했는데요. 일 나폴리스타는 월드클래스 김민재가 이탈리아 제스처를 한 것을 두고 김민재는 이탈리아의 제스처를 탁월하게 만든다 라면서 세계에서 인정하는 이탈리아 제스처를 보인 김민재의 또 다른 멋진 경기였다 전했습니다. 기사는 김민재가 보여준 것은 나폴리의 제스처이지만 해외에서는 이탈리아인을 식별하는 제스처인데 가끔은 해외에서 이탈리아를 의미하는 이런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짜증나지만 지금은 상관없다는 것인데요. 그야말로 손짓 한 번으로 나폴리 사람들에게 국뽕을 선사해버린 김민재 선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김민재 선수는 지금 팬들만 미치게 만든 게 아닙니다. 그와 함께 오늘 수비에서 최선을 다한 주앙 제수스는 김민재 선수를 두고 좋은 사람이자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전사라고 극찬하였는데요. 그는 경기 후 DAZN과의 인터뷰에서 우린 리버풀과의 챔피언스리그 이후라 피곤했지만 헌신했고 아탈란타전은 평소보다 더 힘들었지만 아름다운 경기를 했다. 작년에도 우린 강한 팀이었지만 올해 우리는 놀라운 수준의 몇몇 선수들을 영입했고 그들은 훈련과 스쿼드의 질에 높게 기여했다 라면서 특히나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는 정말 재미있는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다. 지금 이탈리아어를 배우고 있는 중이며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전사이다. 골든보이라고 극찬하였습니다. 경기 후 스팔레티 감독이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오늘 경기는 상대팀 아탈란타의 막강한 경기력, 크바라치엘리아의 갑작스런 부상으로 인한 결장, 팀 전체의 피로 누적 등으로 매우 어려운 경기였는데요. 그럼에도 김민재 선수는 준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투토 메르카토 웹은 김민재 선수에게 평점 7점을 부여하면서 단 한 번의 움직임도 틀리지 않았고 흠잡을 데 없는 경기 흐름 예측을 보였다 평가했으며 얼티마 호라는 초반 조금 흔들렸던 나폴리이지만 경기가 지나면서 그들의 특징인 정확한 볼 순환과 수비적인 견고함이 나왔으며 그 수비의 중심에는 황제 김민재가 있었다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축구 전문 통계 매체인 후스코드는 나폴리가 우승을 하기 위한 핵심이 바로 김민재 선수라 극찬한 바 있습니다. 무려 코리안 반다이크라는 애칭과 함께 말입니다. 또한 매체는 나폴리의 최근 멋진 흐름에서 주목할 점은 팬들이 가장 좋아하던 선수들이 모두 떠나고 새로운 트리오 라스파도리, 크바라첼리아, 김민재가 합류한 점이라면서 그 트리오 중 특히 김민재는 후방에서 쿨리발리의 업그레이드임을 증명했고 토트넘은 이 센터백이 이탈리아에서 멋진 시작을 했기에 그들의 결정을 후회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놓고 보았을 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김민재 선수의 높은 수준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는데요. 김민재는 지금까지 후스코드 평점 7.32점으로 이번 시즌 이탈리아 세리에 A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센터백이자 전체에서 6번째로 높은 평가를 받은 선수라는 기사는 그가 이탈리아 축구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예측은 무산되었다면서 김민재는 나폴리가 우승을 위한 추격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한 톱니바퀴로 빠르게 자리 잡았고 나폴리가 리그 9실점밖에 하지 않은 것은 김민재가 탄탄한 포백 라인을 구축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민재 선수의 플레이에 대한 평가로 김민재의 최고 퀄리티는 패스에 있다면서 나폴리는 세리에아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김민재의 넓은 시야가 가장 큰 공헌을 하였다고 평가했는데요. 실제 경기당 평균 패스 순위에서 김민재 선수가 73.9개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전하는 매체는
현대 축구의 여느 센터백과 마찬가지로 볼 배급은 상대의 득점을 막는 만큼이나 중요하며 김민재는 이 분야에서 탁월하다. 지난 시즌 나폴리의 빌드업 단계에서 쿨리발리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런 기술적 요구에 맞는 센터백을 영입하는 것이 나폴리의 핵심이었고 김민재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쿨리발리를 능가한다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아울러 김민재 선수가 세리에 A 리그 그 어떤 선수보다 전진 패스를 더 많이 했다는 기사는 김민재의 패스 중 무려 39.9%가 전진 패스라는 점을 극찬했고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전술에 있어 김민재는 분명 스팔레티 감독의 요구에 따라 성장하고 있으며 이렇게 김민재가 이탈리아 축구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은 스팔레티 감독이 나폴리를 성공으로 이끈 핵심 이유가 될 것이라 극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김민재 선수에 대한 칼럼이 DAGN을 통해 등장했는데요. DAGN의 편집자 조세피 아널라마의 칼럼은 이전부터 나카타를 비롯하여 이탈리아 리그에서 활약한 일본 선수들이 많아서 세리에 A에 관심이 많은 일본을 경탄하게 했습니다. 필자는 서프라이즈를 일으킨 나폴리의 부드러운 거인, 나폴리 수비를 통솔하는 진정한 리더 김민재라는 헤드라인으로 칼럼을 게재하였는데요. 나폴리의 절대 주역이었던 쿨리발리와 같은 선수가 나타날 것이라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필자는 팬들에게 쿨리발리의 이적은 불만을 가져왔고 그 대신에 김민재가 영입된다고 했을 때 그건 누구야? 라는 의문이 등장했지만 이후 프리시즌의 모습을 보인 김민재는 입단 직후부터 집중력 높고 결의를 가진 협력적인 선수임이 드러났고 시즌 첫 개막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김민재는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적합한 기술을 가진 현대적 센터백임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피지컬과 속도까지 가진 데다 기술도 겸비하고 있고 경기장 밖에서는 겸손하고 상냥한 성격이지만 경기 중에는 전사로 변모한다면서 그의 이런 모습을 누가 예상했을까? 이탈리아에서 멀리 떨어진 터키 리그에서 온 선수가 나폴리에 즉시 적응해 진정한 리더로서 수비진을 통솔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다. 이 정도의 단기간 적응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다. 크바라체헬리아와 김민재 영입으로 나폴리가 세리에 A뿐만 아니라 유럽 레벨에서 진화를 달성하기 위한 기여를 한 단계 더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런 김민재의 등장은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도 기쁜 발견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김민재 선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 기사가 일본어판으로 일본에 전달되자 일본의 해외 축구 팬들은 엄격하기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저널리스트가 이만큼 칭찬하는 선수는 없었다. 물론 당초 기대치가 낮으면 불필요하게 고평가받을 수 있지만 9월에 월간 MVP에 10월에는 선수협회의 월간 MVP를 수상하는 등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스탯을 봐도 압도적이고 공중볼 경합, 인터셉트는 넘버원이며 전진 패스 성공수도 센터백 중에 넘버원. 경기를 보고 있어도 전술적 이해가 좋은 것을 알 수 있다. 공간을 커버하는 것도 매우 능숙하고 상대의 위협적 패스를 컷하는 장면이 몇 번이나 나온다. 이번 시즌 나폴리의 스카우터는 해안을 가지고 훌륭한 선수들을 영입했다. 김민재도 한국을 나온 뒤 중국, 터키에서 활약해 매 시즌 주목받는 선수로 취급됐지만 그의 진가는 몰랐다. 그러나 수비의 나라 이탈리아에서 첫 시즌에 이렇게 무쌍을 찍고 있는 것을 보면 단순한 피지컬 이외에도 발밑 기술, 축구 지능까지 갖추고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이탈리아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에서 저로저인 나폴리에서 주전 센터백이라면 그 역량은 틀림없을 것이다. 후스코우드는 센터백에서 리그 1위인 반다이크의 퍼포먼스가 떨어진 리버풀이 김민재를 노릴 것 같다고 하지만 나폴리는 이번 시즌 리그 우승과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노릴 수 있는 팀이다. 손흥민과 김민재는 정확히 월드 클래스다. 국적이 브라질이나 프랑스라고 해도 이 둘이라면 대표팀에 선발될 것이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안정환 해설위원이 세리에 A에서 잠시 뛴 적은 있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보다 훨씬 더 이탈리아 리그에 관심이 깊었고 오랜 매니아들이 있는 일본에서도 김민재 선수의 등장은 그만큼 충격인 것인데요. 김민재 선수는 10월달 리그 최고의 선수로 선정된 바 있는데 이탈리아 선수협회가 그를 선정하면서 내놓은 그에 대한 보고서는 더욱 인상 깊었습니다. 김민재는 현대적 수비수이다. 전방 압박을 좋아하고 상대 공격수를 제압하는 뛰어난 운동 능력을 갖추고 있어 수십 미터의 뒷공간을 남겨야 하는 복잡한 전술 및 심리적 상황에서도 안심할 수 있다. 그가 여름에 이탈리아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당시 여러 유럽 클럽들이 그를 영입하려고 했던 것 같다. 김민재는 적응 문제가 조금도 없었고 첫날부터 놀라운 자질을 보여왔으며 우리가 탑리그에서 뛰지 않았던
수비수들에게 가지는 회의론을 즉시 무너뜨렸다. 더군다나 이달의 축구선수상을 수상한 지금 10월의 경우 파트너 라흐마니가 없이도 자신이 뛰어날 수 있음을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공백이 더 많은 책임으로 김민재의 어깨를 짓눌렀다. 나폴리는 공격적인 솔루션은 많지만 수비적 솔루션은 거의 없고 세 번째 옵션의 센터백이 아쉬운 팀이었는데 라흐마니가 결장한 상황에서 김민재는 최근 몇 년간 거의 뛰지 못했던 제주스를 옆에 두거나 여전히 세리에 A 리그에서 경험이 부족한 웨스티고르와 뛰면서 평소보다 더 많은 팀 실점이 있었어도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았다. 나폴리가 화려한 공격으로 유명하지만 견고한 수비 기반 덕분에 공격에서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고 김민재는 지난 10월 모든 회의론들을 극복하고 리그 최고의 중앙 수비수로 각광을 받았다 라면서 수상의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정말 극찬의 일색인데요. 최근 나폴리의 단장 지훈톨리도 김민재 선수를 영입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의 엄청난 집중력과 스피드에 놀랐다. 이것이 우리가 그를 영입하는 데 있어 결단력을 가진 이유다. 감독과 팀 동료들은 이런 김민재의 빠른 적응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지훈톨리 단장은 월드컵 휴식기 동안 반드시 해내고자 하는 세 가지 목표 중에 하나가 김민재 선수의 계약 조항에 포함된 4,500만 유로의 이적 조항을 더 올리는 것이라는 소식이 있는데요. 나폴리라는 팀이 김민재 선수가 뛰기에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팀이긴 하지만 선수로서의 정점 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 팀이 아니기에 나폴리는 김민재 선수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이적에 대한 대비로 이런 부분의 계약 갱신을 원하는 것이죠. 현재 김민재 선수는 손흥민 선수와 마찬가지로 신체적인 한계에 도달할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월드컵까지 남은 일정에서도 철기둥, 몬스터라는 별명에 맞게 무사히 잘 마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번 경기도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김민재 선수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